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평소에도 많이 듣는 고민이고요. 또 얼마 전에 강의를 가서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강사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알겠다. 좋다는 거 정말 많다. 근데 지금도 아이가 시간이 없는데 그 좋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정말 놀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지금도 아이는 항상 놀 시간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이런 고민이요. 많이들 하시죠. 특히나 요즘에 좋은 책, 서비스, 학원, 문제집 더 많으니까 또 정보가 참 과잉되었잖아요. 그만큼 불안감이 자극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지금 안 시키면 나중에 아이가 왜 그때 나 안 시켜줬어? 하고 오히려 원망할까봐 안 시키고 원망을 듣고 시켜도 원망을 들을 거면 차라리 시키고 원망을 듣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공부에 있어서도 좀 저항이 심한 아이가 있고 수능적인 아이가 있어요. 저항이 심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 하나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문제집 하나라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조금이라도 공부 양을 늘려야 할 것 같고, 학원이라도 하나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부딪히는 저항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 됐다 그럴 거면 하지 마. 네, 이런 말이 절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수능적인 아이들이 그러면 다 엄마 말을 따라주기만 하니까 그것도 좋은가? 근데 1학년, 4학년에서는 정서 행동 검사를 학교에서는 하죠. 그게 엄청나게 이제 섬세하고 신뢰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설문을 하면서 하는 검사니까 그 결과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반 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수능적인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주의 요함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업에 대한 부담, 학원에 대한 부담들이 있었지만 이제 너무나 이 아이가 착한 아이다 보니까 엄마한테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얹은 거죠. 근데 자기 몸은 힘들다고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수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자기 마음을 모를 경우도 있고 아는데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지친 거야, 진짜 힘든 거야, 망 거야 이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하면서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성취 압력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관적이라는 거죠. 부모가 똑같이 10이라는 압력을 줘도 어떤 아이는 그걸 5로 받아들이고 어떤 아이는 100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적정한 공부량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협의해 가고 정해가는 거예요. 빼면은 불안하고 다 하자니까 지치고 선택권이 많은 요즘 같을 때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건 꼭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그런 안목 그리고 덜어낼 수 있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가지치기를 하거나 협의하면서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3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학년별, 과목별 효율적인 배분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래전부터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수학이 어려워지는 때가 4학년 이후 그리고 5학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감각이 떨어졌다 하는 친구들은 한 4학년부터 좀 티가 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영어 책을 읽으면서 최대한 언어에 대한 노출량을 늘리는 시기가 이 저학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조금 더 깊게 하는 부분은 고학년 때 조금 더 수학에 힘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힘을 쏟을 수 없고요. 저학년 때 이거 사고력, 수학 지금 아니면은 할 시간이 없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독서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사고력 수학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어나 영어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는 때가 저학년 1, 2, 3학년 때라고 한다면 4, 5, 6학년 때는 조금 더
그 힘을 쏟았던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면서 수학에 힘을 쏟는 그런 학년별 효율적인 배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아이의 강점별 배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하고 딱 문과형 아이, 이과형 아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과형 아이, 이과형 아이가 이상하게 좀 보여요. 그게 티가 안 나는 친구들도 다 잘하는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웬만하면 끝까지 갈 때까지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또 본인은 느껴요. 교육학자 캐롤이 적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학습자가 일정한 수준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예를 들면 일기를 하나 쓰는데 더 싫어하고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수학 문제 풀 때마다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풀더라도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적성과 강점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막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셔서 수학이 약한 친구들 사고력 수학 풀리고 심한 수학 풀리고 하면서 이거 엉덩이에 힘을 가지고 좀 그 깊은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는 습관을 길러줘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정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이 힘든데 심화 문제집 끝까지 풀어야 되고, 글 쓰는 건 너무 힘든데 글 쓰는 거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꼬박꼬박 해야 하고, 이런 것보다 최소한의 기준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응용 문제집 정도로 해서 오히려 반복해서 2권 푸는 걸로, 그리고 글쓰기가 싫고 뭐 책 읽는 거 힘들어하고 하는 친구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뭐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몇 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의 부분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고, 못하는 것에 너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오히려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오히려 글쓰기가 싫어하게 되면서 멀리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효율성 있는 공부라는 것이 또, 일을 공부를 했을 때 일의 효과가 나는 게 있고, 일을 공부를 했을 때 10, 100, 1000의 효과가 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이것저것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독서 같은 경우에도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놓치지 않고 최소한의 부분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성비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가성비 있는 공부, 효율성 있는 공부를 말씀드리는 게, 한자 어휘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급수시험 애들이 8급, 7급 재밌게 본다는 거예요. 6급, 5급, 4급 올라갈수록 시간을 투자하는 것 대비 나중에 기억나는 게 별로 많지 않고 에너지만 많이 소비되니까 차라리 한자 어휘 인력으로 한자와 한자 어휘만 연결시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 다 외워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이것보다도 핵심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어야 보입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이 나무가 더 두껍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함 때문에 혹시나 무엇을 더 할까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덜까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또 안목이 필요하고 멀리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위해 고민하는 우리 초처방 구독자 모두를 응원을 드리고요. 우리 같이 공부 정서, 공부 전략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잘 키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에도요, 많은 정보들 올라와 있고요. 제가 우리 총총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만들었던 자료들을 한번 다 정리
정리를 해 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링크도 댓글에 한번 남겨둘 테니까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